집주인이 불러놓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가면 그거 굉장히 손해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 선생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오늘은 이사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월세나 전세 들어갈 때 이제 흥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올 때 기존의 임대료보다 8만 원 정도를 할인을 받았습니다. 중개사 말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 시세를 제대로 조사를 하진 않아서 정확하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값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8만 원이면 1년이면 거의 100만 원이죠. 이 돈이면은 치킨이 몇 마리입니까? 그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게 어려운 협상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이걸 유튜브에서 알려주면은 전국에 있는 집주인분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집주인분들만 아는 영업 비밀이거든요. 특별히 구독자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흥정을 실제로 시도를 해보려 그러면은 말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쉽게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 임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를 알면 흥정을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어떻게 여기 판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집주인들이 흥정을 해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원하는 것처럼 집주인도 여러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 공부를 2, 3년 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때 집주인들이 세입자 빨리 구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왜 배우냐면 집이 세입자가 없이 비어진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은 되게 나가는 비용들이 많아지거든요. 뭐 대출이자 건물 관리비 같은 것들이 나가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원룸이 많은 동네는 집주인들끼리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중개사에게 중개료를 2배, 아니면 3배까지 줄 테니까 세입자를 데려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한 번 일하고 돈은 2배로 버니까 중개사분들이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임대를 내놓는 여러 전략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집주인의 심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흥정에 임할 때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갑을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어떤 협상, 계약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집주인의 생각들, 심리는 어떤 것일까요? 자,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높게 불러놓습니다. 자, 월세와 전세 다 똑같아요.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부를 때 약간 여유를 둬요. 자,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세를 살펴보니까 내 집이 월세를 40만 원 받기에는 약간 아쉽고 45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45만 원에 들어올지 말지는 약간 아리송한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의 집을 내놓겠나요? 40만 원에 내놓겠나요? 아니죠. 45만 원에 내놓겠죠. 45만 원에 내놓고 이제 누가 덥석 물어서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땡큐인 상황인 거고, 만약 누가 깎아달라 그러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2만 원 더 깎아주고 들어오게끔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성을 2가지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높게 내놔요. 집주인들은 약간 여유를 가지고 높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미니멈으로 임대료를 내놓는 사람들은 없다. 거의 다 맥시멈으로 불러놓는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무조건 흥정을 던져봐야죠. 믿져야 본전인데 무조건 흥정을 해봐야죠.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집주인들은 조급하면 흥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언제 조급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세입자를 구하려고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중개사 5명한테 집에 대한 정보, 금액,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집을 내놨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한 통이 안 와요. 그리고 옆 건물에 사는 집주인이 나한테 오더니 막 자랑을 해요. 자기는 세입자가 다 들어왔다고, 내일 계약한다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가 있어요. 몇십만 원씩 막 나가요. 그리고 건물 관리비도 나가죠. 그래서 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약간 초조한 마음에 이제 중개사들에게 전화를 돌려봅니다. 그랬더니 중개사들이 말해요. 사장님,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손님이 요새 너무 없어요. 손님 오면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사철이 끝나요. 곧 겨울이 오기 때문에 지금 세입자를 안 들이면은 이 공실 상태가 장기화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막 들어요. 사람들은 겨울에 이사를 잘 안 하기 때문이죠.
자, 점점 초조해지면서 멘탈에 금이 갑니다. 밤에 편하게 잠을 들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두세 달 정도 됐을 때 중개사에게 연락이 와요. 세입자가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근데 월세를 3만 원만 깎아달래요. 그렇게 해주면 지금 바로 계약금을 송금하겠대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됐다고 그냥 거절 놓고 보내버릴 수가 있나요? 언제 세입자가 또 이렇게 와줄지 모르고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매달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자, 물론 버티는 주인들도 있겠죠.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무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조급해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세입자들은 이걸 이용하라는 겁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초조해한다는 거를 약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아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흥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일단 집을 볼 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세요. 사람이 쉬워 보이면 안 돼요. 중개사분 입장에서 세입자가 다 잡은 물고기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노력을 드려야겠다는 동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쉬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집에 대한 칭찬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뭐 집이 되게 좋네요. 뭐 화장실이 깨끗하네요. 뭐 이런 말들을 집 볼 때 많이 하는데 좀 자제를 하세요. 분위기 자체가 좀 무안하고 어색해서 칭찬을 많이 하는데 웬만하면은 그런 말들 하지 마시고 그냥 담담하게 보세요. 그리고 집을 볼 때 웬만하면은 많이 웃지 마세요. 뭐 정색하고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중개사에게 굳이 표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약하기 전까지만 좀 참으세요. 또 예의는 갖추되 중개사와의 관계에서 너무 저자세로 임하지는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굽신거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중개사나 집주인들이 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등한 관계니까 편하게 대하세요. 자, 이렇게 칭찬 안 하기, 뭐 덜 웃기, 뭐 그리고 약간 태도를 동등하게 가져가면서 포커페이스를 잘 했다면 그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자, 두 번째는 월세를 깎아달라고 중개사에게 말을 던지세요. 자, 보는 집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던져보세요. 중개사한테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때는 뭐 월세 좀 깎아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금액을 부르세요. 자신의 생각보다 약간 크게. 예를 들면 3만 원만 깎아주세요. 5만 원만 깎아달라고 말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중개사가 집주인한테 물어볼 거고 이제 초조한 집주인이라면 제안을 받아들일 겁니다. 엄청 초조하진 않지만 약간 초조한 집주인이라면 3만 원까지는 아니고 만 원만 깎아드릴게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안 초조한 집주인이라면 뭐 거절을 놓겠죠. 자, 그러면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거절을 당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도를 안 하기에는 생각보다 흥정을 되게 잘 받아줍니다. 저는 5번의 이사를 하면서 제값에 들어간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시도를 잘 안 해서 그렇지 그냥 깎아달라 그러면 깎아줘요. 그리고 내가 집주인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중개사분들이 잘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분들을 잘 활용을 하세요. 중개 수수료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월세를 깎아달라고 쉽게 그냥 말을 던지세요. 집을 볼 때요. 자,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